요즘 어른들 사이에서 컬러링북이 취미로 인기입니다. 컬러링북이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것 같지만 그냥 어릴 때 하던 색칠 공부예요. 네, 이런 현상은 사실 새로울 게 없어요. 장난감 수집을 좋아하고 캐릭터에 열광하는 키덜트 문화도 있잖아요. 이들은 진지한 것 대신에 유치할 정도로 천진난만하고 재밌는 것을 추구를 좀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현대인들의 삶이 날로 각박해지면서 어릴 적 감성으로 돌아가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추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조금 유치하면 어떻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가지고요,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 참 좋은 방법이죠. 우리 오늘 동심의 마음으로 즐겨볼까요? 6월 9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흥옥입니다. 네, 키덜트 문화 전 처음 들어봤네요. 키즈와 어덜트를 합친 네, 단어죠. 그렇죠. 네. 키드와 어덜트, 어린이와 어른을 합친 어른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 그렇게 어른이. 되죠. 네. 예. 요즘은 또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컬러링북뿐만 아니라 이게 나노 레고라고 해가지고 조그맣게 레고가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그걸 조립해가지고 막 미키 마우스도 만들고 뭐 건담 로봇도 만들고 그런 게 또 그렇습니다. 유행이더라고요. 요새 그게 유행인 게 뭐예요, 진짜. 저희가 키덜트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각종 관련 검색어들이 엄청 뜨고 있습니다. 이게 나 처음 들어본 건데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한 건가 봐요. 네네. 나노 블럭인데. 네, 그렇습니다. 엑스포도 열린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키덜트 뭐죠? 엑스포도 열린대. 2015 키덜트 엑스포가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요? 검색해봤는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네, 열린다고 해요. 네. 뭐 순철 씨는 뭐 이런 키덜트 취미 관련된 거 저는 가진 거 있어요? 딱히 그런 건 없는데 동요를 부르는 동요를 부르는 네, 게 취미라고 가끔-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동요를 이제 그래요? 듣고 굉장히 이제 나도 아이처럼 이렇게 요새 그 예쁜 아기곰이라고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네. 네, 노래방에 가끔 이렇게 동요 부르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동요가 굉장히 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거든요. 오키 씨는요? 저는 한때 구체관절 인형이라는 거에 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야? 그거는 이렇게 좀 한 키가 50cm가 넘는 큰 인형인데 네. 사람의 그 관절처럼, 그러니까 인형도 관절을 넣어서 사람처럼 움직일 우와. 수 있는 그런 인형이에요. 음. 근데 약간 좀 사람들이 인형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무서운 느낌이 든다고 해서 약간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좀 있긴 있었어요. 인형 하면 전 종이 인형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종이 인형 큰 마분지 같은 거 사다가 오리지 않습니까? 오려가지고 막 인형놀이 하던 그런 생각이 많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인형 구체관절 인형도 굉장히 새롭네요. 네네. 어른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이 되게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요즘 뭐 피규어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흔한 흔하고요. 취미가 네. 됐고 이제 요즘 나노 블럭도 그렇죠, 있고. 블럭. 네. 옛날에 저희가 코코 블럭을 가지고 놀았던 생각인데 요새는 뭐 각종 회사에서 블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블럭들로 어른들도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거. 근데 사실 뭐 이걸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좀 유치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네. 진짜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좋은 문화라도 할 수 있겠어요. 스트레스를 좀 나름대로 풀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순철 씨가 얘기했던 그 키덜트 페어 있잖아요. 네. 이게 7월 22일과 26일까지 열리는 그렇습니다. 거래요. 네. 네. 그리고 뭐 사전 등록하면 20% 할인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네. 키덜트 문화를 즐기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키덜터라고 하나 그럼? 키덜터. 키덜트 문화를 즐기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정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코너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풍성하게 또 채워주는 코너가 있죠. 초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들도 요리왕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드리는 신비한 IT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정보톡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시각장애인 주부가 알려주는 생활 속 요리를 배워보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그래요. 음식을 참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신나잖아요. 자, 우리도 요리왕 선명지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명지 씨는 키덜트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네? 키덜트 문화. 아니요? 그렇군요. 이게 오늘 오프닝에서 나온 건데 어른들이 네. 즐기는 어린이의 취미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명지 씨도 이제 가끔 피아노 칠 때 동요를 한번 쳐보세요. 키덜트 문화 하는 거는. 좋아해요, 저. 그래요. 그래서. 좋아하죠.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어른이면서도 어린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약간 심해지면 이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튼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요리 만들어 볼까요? 오늘 감자볶음하고 가지볶음 준비했어요. 오늘 두 가지 요리군요. 네. 와. 비슷한 요리여서. 네. 네. 저는 감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아, 감자는 그냥 삶아 먹기만 해도 맛있는데 그렇죠. 감자 볶음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감자볶음은 채를 썰어서 하겠죠. 맞아요. 그냥 먹진 않더라고요, 감자를. 그리고 또 네. 감자 말고 가지. 저는 말이죠. 이 가지를 진짜 좋아해요. 가지 볶음도 좋아하지만 그 뭘 좋아하냐면 가지 무침 이런 거 좋아한다. 저는 가지만으로는 아직 잘 못 먹겠고 고기와 싸 먹어야 좀. 가지를 쪄가지고 무치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요. 오늘 그 많은 볶음 요리 중에 가지와 감자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제철이기도 하고요. 아, 네. 뭐든지 철 음식을 먹어야 몸에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동안 반찬을 잘 안 알려드린 것 같아서. 그래요, 맞아요. 한동안 반찬을 안 알려드렸죠, 우리가 주식만 네, 알려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래요. 그 오늘 이제 두 개의 요리니까 좀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리만 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이 한번 재료를 한번 준비해봐야 되는데 좋은 네. 재료 구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일단 가지는요. 이렇게 좀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거. 네. 그리고 뭐 분명 이제 마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지 않은 게 중요하고요. 감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자는 요즘 핵감자가 나오니까 네, 요즘 그걸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만져봤을 때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씨눈이라고 하죠. 감자에서 나오는 네. 그 눈을 도려낼 수 있어요. 네. 그 눈을 도려내야 몸에 더 좋다고 해요. 그래요. 그것까지 같이 요리를 하면 안 된다. 네, 음. 독성이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뭐 가지나 감자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되겠고 당연히 맞아요. 그렇죠. 상처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물렀거나 이렇게 멍이 든 느낌? 네,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좀 너무 흙이 없어도 좀 그렇더라고요. 네네. 왜요? 깨끗하게 세척된 거면 뭔가 좀 네네네. 좀 너무 이렇게 세척에게 담궈서 나온 느낌이 들어서 핵감자, 즉 감자는 또 감자철이니까 핵감자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먼저 감자볶음 요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근데 감자볶음은요, 감자를 채 썰어서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감자라는 게 그런 탄수화물인데, 여러 가지 몸에도 좋지만, 아이들도 잘 먹는 반찬이어서 조금 손이 많이 가더라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채를 써는데요. 채 썰기 전에 감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네, 흙이나 눈도 띄워주시고, 뿌리가 나온 게 있으면 또 띄워주시고 해서, 감자를 필러로 껍질을 얇게 벗겨냅니다. 네. 네. 감자 요즘 이렇게 껍질째 먹는 것도 요즘 유행하기는 해요.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이제 껍질에 영양분이 많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또 일부러 좀 유기농 감자나 이렇게 좀 우리 주에서 유기농을 이렇게 취급하는 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론할 수 없지만 그런 샵들에 가서. 그런 데서 구입하셔서 껍질째 먹는 것도 좋아요. 네. 단지 이렇게 그냥 감자볶음을 하면 이렇게 하얗고 깨끗한 색깔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껍질째 하게 되면 드문드문 이렇게 껍질이 보이거든요. 네네. 채를 썰어도 그래서 모양적으로는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껍질째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유기농인 경우가 가장 좋겠죠. 껍질째 먹으려면. 네.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감자 삶은 거 그리고 고구마 삶은 거 먹을 때 감자는 항상 껍질이 벗겨져 있었고 고구마는 껍질이 안 벗겨져 있어서 고구마는 껍질째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돼서 갑자기 벗겨주신 게 아닐까요? 갑자기 이해가 안 돼. 왜 고구마는 껍질째 삶고 감자는 껍질을 벗겨서 삶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닌데 감자도 껍질째 삶아요. 그렇군요. 네, 감자는 껍질째 삶을 수도 있고 벗겨서 삶을 수도 있는데 고구마는 반드시 껍질째 삶게 되네요. 그렇죠. 우리 집도.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물고구마라 그런가. 네, 갑자기 방송 외에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껍질째 이렇게 채를 써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네. 요즘은 그렇고요. 좀 식감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껍질이라는 게 사실. 네, 좀 그런 게 별로이신 분들은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주시고 채를 썹니다. 네. 채는 어떻게 써나요? 이 기본적인 질문. 먼저 어떻게 써는 게 편한 건 있어요. 이렇게 얇게 먼저 감자를 편을 썰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쫙 펼쳐요. 옆으로 겹쳐서. 그래서 맨 끝에부터 쭉 채를 썰어가면 한 번에 여러 조각을 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채를 썰 수 있겠죠. 그렇죠. 한 번에 여러 개를 써는 게 고수의 그거죠. 두 번을 한 장씩 한 장씩 하고. 네, 겹치면 좀 어렵잖아요. 겹치면은 너무 힘드니까 겹쳐서 썰지는 않고요. 보통 이렇게 옆으로 왜 그 슬라이드 햄 있죠? 네. 그걸 하면 옆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겹쳐져 있잖아요. 조금씩. 네. 그것처럼 쫙 펼쳐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네, 그렇게 해서 맨 끝에부터 다른 거랑 겹치는 건 상관없이 그냥 채를 써시면 모양이 균일하게 나와요. 네. 그리고 가늘게 채 썰면 어차피 모양은 비슷해지니까 이렇게 채를 썰어주시면 좋고 다채성 감자는요 물에 담가서 전분을 뺍니다. 감자는 감자 특성상 전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분이 약간 달라붙는 그런 이렇게 전분을 덜 빼고 요리를 하게 되면 냄비 바닥이 많이 붙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가닥가닥 떨어져야 맛있는데 잘 붙어서 돼요, 요리가. 그래서 한 10분 정도나 20분 정도 찬물에 담가서 그냥 찬물에 담은 볼을 옆에 두시고요. 써는 즉시 넣어주세요. 그래, 그러면 돼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전분을 빼고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뺍니다. 빼죠. 네. 물기를 잘 빼야지 감자 그 볶음이 맛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빼고 싶다 하실 때는 면보나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완벽히 물기를 제거해야 잘 볶을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감자 볶음은 기름을 이렇게 팬을 가열하고 기름을 약간 넉넉히 둘러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분을 많이 뺐다고 해도 감자가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시고 감자를 볶아주시면 되는데 이 감자가요 정말 잘 안 익어요. 맞아요. 딱딱하죠. 근데 이렇게 사각사각 씹히는 정도로 볶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식감이 좋아서. 근데 다 완전히 익어가지고 말랑말랑한 걸 드시고 싶으시다면 좀 뚜껑을 덮고 좀 놔둬야 돼요. 다 볶은 다음에요? 아니요. 불을 켠 상태에서 그냥 뚜껑을 닫는 거예요. 뚜껑을 덮고 볶기 전에 조금 익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잘 볶아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더 볶아지니까
그리고 더 빨리 익으니까 뚜껑을 덮어야 열이 손실이 적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불을 켜고 기름 두르고 감자를 넣고 뚜껑을 약간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어느 정도 시간 하죠. 동안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한 5분 이상? 5분 이상까지도 네, 꽤 덮어야 걸려요. 네. 네. 화력이 약하면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불의 네, 세기도 그러면 뚜껑을 닫은 채 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세면 또 감자가 밑에 있는 건 또 타버리거든요. 아, 네. 네, 중약불 정도? 중약으로. 네. 그렇게 10분 정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감자가 약간 익었다 싶으면 뚜껑을 열고 볶아주실 건데 그래도 달라붙어요, 바닥에. 감자는 그거를 아깝거나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요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네, 감자에는 사실은 특별한 양념 들어가지 않아요. 감자 그 자체로 맛있기 때문에 소금만 이용하시면 돼요. 아. 네. 소금하고 조금 더 향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후추. 요즘 통후추를 갈아서 많이 쓰죠. 네네. 향이 이렇게 일반 가루 후추보다 더 좋다고 해서 네. 통후추를 갈아서 쓰고 그 그라인더가 달려있는 이렇게 후추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이용해서 또 후추를 뿌려주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소금이나 후추를 넣고 이렇게 볶음 수저로 열심히 볶아주시면 됩니다. 소금은 어느 정도 넣는 거죠? 감자 양에 따라 다른데요. 네. 그리고 본인의 그 입맛에 따라 소금은 정말 달라요. 네. 그래서 보통 감자 한 2-3개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짠 거를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작은 술, 반 작은 술? 아. 네. 그 정도. 네. 네, 정말 저는 한 3-4개 기준으로도 소금량을 늘리지 않는 편이어서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드셔보시고. 네. 맛소금을 넣어도 되는 건가요? 네. 굵은 소금? 아니요. 가는 소금이 좋아요. 아, 네네네. 볶아야 왜냐면 되니까. 네. 네, 먹을 거고 절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감자를 먹다 보면 소금이 굵은 소금은 저도 실수로 해봤었는데 씹혀요. 아, 씹히죠. 그렇구나. 그렇죠. 네, 바삭바삭 씹혀요. 네. 그리고 간이 의외로 잘 배이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소금이 녹지 않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네, 간이 잘 배이지 않아서 자, 그렇게 그래요. 이렇게 맛소금을 넣고 해주시면 되고요. 볶음 네. 수저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볶음 수저는요. 또 나무도 있고 실리콘도 있고 한데요. 일반 숟가락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입에 들어가는 부분 거기가 더 크고요. 네. 네. 그리고 길이가 길어요. 왜냐하면 아. 볶을 때 좀 튀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요리하기 편하게 일종의 조리 도구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끝에 거리에 걸 수 있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고리가 달린 것도 있고 대개는 없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네. 일단 길이가 길다는 게 포인트예요. 네. 길이가 길다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네. 볶음 숟가락을 이용해서 저을 때 네. 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패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좀 걱정이에요. 왜냐면 전 이제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려라, 왼쪽으로 돌려라 뭐 이런 거.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섬세한 요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는 한데 골고루가 가장 중요하죠. 그쵸. 보통 윗부분만 젓다 보면 후라이팬 바닥에 있는 걸 놓치기가 쉽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좀 겁을 먹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닥에 붙여서 골고루 저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바닥에 있는 걸 끌어올려서 뒤집는 게 좀 용기가 안 난다 싶으시면 초반에는 바닥에다 붙여서 원을 그리듯이 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그게 패턴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또 네, 그리고 감자 요리가 완성되면 그 위에 통깨를 뿌려주면 또 맛있어요. 그렇죠. 네, 통깨도 뿌려주시고 감자를 할 때 꼭 감자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요. 팁을 드리자면 양파도 같이 넣어서 맞아요. 해도 좋고요. 네. 피망도 좋고요. 저는 파프리카 세일할 때 파프리카 채 썰어서 감자 다 볶은 다음에 섞어요. 네, 피망 아이들이 잘 안 먹는 아이들도 가끔 있거든요. 맞아요. 양파도 그렇고 그런 거 같이 섞으셔도 좋고 버섯도 괜찮고 저는 감자는 거의 안 어울리는 게 없다 보니까 너무 감자만 먹기보다는 다른 재료랑 섞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탄수화물보다도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네, 색깔도 좋은 더 것 다양해지고 좋겠죠. 그렇죠. 자, 네, 알록달록 예뻐지죠. 그래요. 자, 다 볶았어요. 이제 감자 끝났고요. 네. 자, 이제 가지로 넘어갑니다.
네. 가지 이제 손질이 중요하죠? 가지는요, 사실은 껍질을 벗길 필요는 없어요. 네. 감자처럼 뭐 이렇게 그럴 건 없고 다 먹는 거다 보니까 네. 가지 끝에 보면 한쪽은 그냥 뭉툭하고 다른 한쪽은 잎사귀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잎사귀 같은 걸 손으로 잘 띄워주시는데 가끔 좀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찔려요. 네. 그래서 좀 조심해서 띄워주시고 네. 양 끝을 최대한 작게 끄트머리를 잘라주시면 좋겠죠. 네. 그러면 질긴 부분이나 끄트머리의 농약 부분을 안 먹기도 하고요. 아. 네. 그리고 잘라서 볶을 때는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근데 이 써는 방식이 오이 무침처럼 이렇게 반이나 3분의 1로 뚝 잘라서 길게 이렇게 펴서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오이 피클처럼 동그랗게 써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네, 여러 가지로 드시는 것 같아요. 그 기호에 맞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자르십니까, 명주 씨는? 저는 볶음을 할 때는 저는 동그랗게 자르기도 하고 그냥 길게 자르기도 하는데 저는 둘 다 하는 편이에요. 호박볶음처럼 이렇게 이게 동그랗게 썰기도 하고. 네네, 그렇게 자르기도 해요.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찜을 할 때를 또 대비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네, 찜을 할 때는 가지를 자르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렇구나. 네, 맞아요. 네, 자연스럽게 자르지 잘라지니까. 않고요. 네. 자르지 않고 반만 쭉 잘라서 칼집을 냅니다. 그래, 칼집 내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야지 칼집을 잘라지죠. 십자 정도로 먹기 좋은 크기로 대충 예상해서 칼집을 내가지고요. 찐 다음에 쪽쪽 찢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어르신들처럼. 아. 저는 그 방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배웠던 요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요리할 때 금속이 이렇게 좀 좋은 재료에 닿아서 네. 좋을 것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손으로 찝는 건 손으로 찢어야죠. 네, 손을 찢고 그래야 영양분도 오히려 금속에 닿아서 파괴되는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가지 볶을 때 좀 물기를 또 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이 또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센 불에 볶으면 물기는 금방 또 쫄아요. 네. 그럼 가지는 자른 다음에 바로 냄비에 넣어서 볶으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빼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감자나 이런 것처럼 엄청 많이 신경 써서 빼야 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름 두른 팬에 또 해야 이 가지가 달라붙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볶을 때 어느 정도냐고 항상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약간 강한 불. 강한 불에서 중불에서 조금 더 강한 불로 볶고요. 숨이 죽었을 때 끕니다. 그래요. 숨이 죽는 건 어떻게 느끼냐면 이렇게 네. 볶음 수저로 저어봤을 때 처음보다 조금 덜 딱딱하다. 그리고 좀 애들이 잘 저어진다. 네, 라고 생각하거나 드셔보시는 것도 좋고요. 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익힐 필요 없이 그냥 볶다가 숨이 죽었으면 빼면 되는 거네요. 네네, 금방 익어요. 그래요. 가지는. 네, 가지는 뭐 그래서- 간 같은 건 안 하나요? 간해요. 간을 할 때 볶을 때 저는 맛간장을 이용해요. 간장. 네, 좀 집에서 담그시는 좀 달짝지근한 맛간장이 있으시면 사용하면 좋고요. 네. 사실 여기 들어가는 양념도 가정에서 다 쓰시는. 저는 고춧가루랑 매실액을 넣는 걸 좋아해요. 네. 네, 그럼 약간 가지 볶음이 매콤하고 가지 무침처럼. 그렇죠. 네. 근데 좀 볶아야 되니까 간장이 조금 더 들어가는 편이고요. 네. 찜 요리할 때는 간장을 조금 빼시고 고춧가루나 매실 더 쓰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그거 말고는 뭐 일반적으로 쓰시는 식초, 뭐 설탕이나 꿀, 물엿, 그다음에 뭐 소금 간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간장이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고춧가루도 약간 쓰시고, 그다음에 깨. 가지의 포인트도 데코레이션은 깨를 해줘야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무침이나 나물 종류에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게 들기름이에요. 네.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몸에 좋은 건 다 아실 거예요. 몇 방울 똑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렇구나. 좋아하시면 좀 더 하셔도 되고요. 저는 좀 더 해요. 네. 네, 짜기는 안 하시지만 기름을 많이 넣으시는군요. 기름은 또 잘 먹으면 약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들기름 같은 경우는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요. 네. 대신 직접 짠 거를 쓰시면 좋고요. 그래요. 네.
네, 저는- 아무래도 향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볶을 때 이게 소리가 참 좋아요. 그 착착 하는 착 소리. 하는데 감자와 가지의 볶음 소리의 차이는 뭔가요? 그런 게 있나요? 미안합니다. 묶여보려고 한 말인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가지를 하나를 딱 넣었을 때 그게 반찬 하나 정도의 양이 나오는지, 가지를 몇 개 정도 써야 이렇게 딱 알맞은 반찬 양이 되는지. 그래도 2개 정도는 해야 조금 왜 이렇게 항상 사람이 딱 떨어지게 해 먹으면 물론 좋지만, 네, 한 2개 정도는 하면 조금 풍성하게도 이렇게 상차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남으면 또 그 다음 끼니에 먹을 수 있는 게 가지니까.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내가 항상 이게 모든 요리에 다 그렇지만 가지 2개, 감자 몇 개, 뭐 이렇게 하면 그거에 맞는 양념을 자기가 익히게 되죠. 그렇죠. 많이 해보는 게 네. 중요해요. 그런 거. 네. 저도 그래서 제가 해보면서 가지고 있는 레시피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역시 네. 요리도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자, 우리들도 요리왕 가지볶음, 감자볶음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볶음 요리로 영양 가득한 밥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명지 씨 오늘도 맛있게 요리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들도 요리왕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 주세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저희 블로그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다음 카카오가 공개한 수화 이모티콘 서비스와 출시가 임박한 애플워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상당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지는 만큼 IT를 다루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열이 막 나와서. 기계. 예, 냉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냉방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주 6월에 굉장히 굵직한 행사가 또 새벽에 있어서 궁금한 소식들이 많은데 우선 일단 핫한 소식은 네. 6월 3일이 농아인의 날이었어요. 네, 이 네. 농아인의 날을 기념해서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채팅 앱이죠. 네. 카카오톡을 개발하는 다음 카카오에서 카카오톡에서 수화를 이제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청각장애인분하고 이제 수화로 대화를, 물론 이제 복잡한 대화는 아니지만 간단한 인사라든가 이런 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수화 이모티콘 서비스가 개발이 돼서 6월 3일에 이제 런칭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이 앱이 네. 어떤 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비스겠죠? 서비스 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네네. 어떤 식으로 좀 구현이 되는 건가요? 예, 시로와 나누는 사랑의 수화라는 이모티콘인데요. 네. 이모티콘 서비스죠. 그래서 아이템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2,000원인가요? 네네,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사실은 무슨 수화 앱을 개발했다 이런 것보다 이번 소식을 보면서 굉장히 주목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구나 사용하는 이런 채팅 앱에서 이런 그 청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것들을 별도의 어떤 서비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만을 위해서 무슨 서비스를 만들어서 청각장애인들끼리 또는 청각장애인을 가족을 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이런 그 이모티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 채팅을 하면서 수화를 아주 간단한 수화지만 한 40여 가지 정도 되는 수화거든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든가 사랑해요라든가 이런 그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수화 표현들을 익힐 수 있게 했다는 거. 그다음에 더 주목한 거는 이걸 무료가 아닌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보통 이제 뭐 장애인용 어떤 거를 개발했다 이러면 보통 무료다. 기증했다, 나눠준다. 뭐 장애인들이 참 기뻐했다, 또 장애인들이 이렇게 줄 서서 나눠 받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비춰지고 추첨하죠, 추첨. 네. 뭐 추첨도 하고요. 네. 또 뭐 남아서 막 나눠주기도 하고. 네. 근데 이번에는 누구나 아이템 스토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아이템 스토어에서 이걸 구매할 수가 있고, 가격도 2,000원입니다. 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의미 있는 거는 이거를 이제 판매 수익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중에 1,000원을 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영상 도서 개발 지원금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기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은 좀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도 좀 보고 배웠으면 해서, 그러니까 뭐 항상 장애인용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건 무료로 줘야 된다. 돈을 받으면 이것 뭐 괜히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세탁한다던가.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단순히 기업 홍보 차원이 아니라 정당한 서비스로 하고,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얼마나 그렇게 큰 각광을 받아서 실효성이 있을지 크게 이렇게 나오는지는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 앱으로 이제 유료 서비스로 하고 또 그 비용 중에 수익금의 50% 절반, 매출액의 절반이죠. 을 이제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이제 기부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돼서 이번 코너에서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새롭게 접근한 것 같아요.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제품을 거의 복지 사업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죠. IT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상품이 개발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장성이나 어떤 수익성 같은 게 검증이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앱 스토어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그렇죠. 간단한 그런 서비스들부터 복잡한 것까지, 저가부터 뭐 아주 고가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좀 번뜩 떠오르는데 뭐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어려운 소외된 뭐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시각장애인 뭐 개안 수술비를 위해서 뭐 아니면 뭐 소아 안암 환자들을 위해서 돕기 뭐 하는 수수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료 게임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크게 지진 피해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소식을 보고 도로가 많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잔해가 많이 쌓여서 그렇지 않아도 도로 사정이 안 좋은 네팔에 사는 시각장애인들이 다니기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서 흰지팡이를 좀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걸 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좋은 일을 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수화 영상 도서 같은 경우도
도서의 내용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다 개작을 해서 수화에 맞게 사실 수화와 일반 그 텍스트 언어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소화해서 청각장애인분들이 해당 도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서 그렇죠.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수화 영상 도서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참 이 서비스가 청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대국민 사용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청각장애인의 그 혜택이 환류되는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비장애인 분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이 방송 들을 때, 왜 글자로 대화하면 되지? 청각장애인들이 수화가 굳이 필요할까? 이 텍스트 기반의 이제 뭐 기기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수화만의 이런 어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수화만이 통할 수 있는 그 언어들이 또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만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중도 청각장애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수화를 모르게 되면.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분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저희가 또 거꾸로 외국 분을 봤을 때 항상 저희가 영어나 그 나라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영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필수가 돼버린 것처럼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수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가 언어기 때문에 그렇죠. 텍스트로 말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국에 온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꼭 배워야지 당신이 말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고 있어요. 네. 자, 다음 소식을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소식으로 지난 6월 5일 애플워치 2차 출시국이 공개됐어요. 네. 언제부턴가 이렇게 참 왜 우리나라는 애플 제품의 1차 출시국이 계신 못하나 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신 사용자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2차 출시국에 이제 한국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애플워치가 이제 6월 26일부터 국내 온라인 스토어들에서 이제 예약 판매할 수 있게 됐고, 몇몇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시면 실제로 만져볼 수도 있는. 근데 전 매장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소수의 매장에만 아마 현재로서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6월 26일부터 국내 사용자들이 이미 뭐 제 주변에는 직구를 통해 가지고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뭐 가이드를 남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뿌듯함을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이제 제 뭐라고 할까 부러움을 이렇게 상쇄하고 하는데, 네네네. 저는 제 지인이 사지 말라 그러고 좀 억누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시계 있는데 뭐 사실은 아직까지 이게 얼마나 시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할 것인가는 좀 사실 써봐야 할 거고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애플의 2차 출시국도 발표됐고 뭐 지금 iOS 9도 나오게 되면서 다양한 또 앱들 그러니까 애플워치용 앱들이 좀 출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뭐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한 1000여 종 정도 벌써 스토어에 등록이 됐다고 하고요. 사실 워치는 컴퓨터 자원이 전화나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문제 때문에 그렇죠. 항상 이렇게 앱들을 실행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이폰의 리모컨처럼 이제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기능, 음악 감상이라든가 시계 기능이라든가 알람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동작하지만 대부분은 앱을 이제 아이폰에서 실행하고 그 상황을 이제 시계에서 볼 수 있고 또 뭐 버튼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면 이제 실제 저희가 연산이라고 하죠. 처리는 이제 아이폰에서 하게 되는. 그래서 아이폰 없이는
동작을 안 하는 대부분의 거죠. 기능들을 네. 이제 사용할 수 없고 음. 특히 좀 아쉬운 거는 GPS가 내장돼 있지 않아서 아, 지도.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점이 그러게요.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제 배터리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실 근데 지도는 진짜 주머니에서 아이폰을 뺀다던가 이어폰을 끼고서는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와치를 사용하면 굉장히 좀 편리할 것도 같은데 그건 좀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와치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지도를 보실 수 있는데 아이폰이 떨어져 있을 경우, 그렇죠. 폰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경우에는 이제 못 본다는 자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러 나갔다. 음.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듣거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그 자체만으로 이제 칼로리 계산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는 그렇죠. 좀 어려운 것 같고 몇 가지 액세서리가 또 개발되고 있어요. 음. 그런 걸 이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음. 근데 기본적으로는 GPS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음. 그 폰이 이제 반드시 옆에 있어야지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좀 아쉬운 특히 그렇죠.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아닌가. 단독으로 동작하는 거는 뭐 메시지 보내는 거라든가 뭐 메일 확인이라든가 네. 이제 요새는 뭐 저 페이스타임 오디오까지도 수신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자, 그럼 뭐 편리한 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애플워치에 날씨 앱이 좀 편리하다고요? 사실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할 것 같지만 네.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일들은 굉장히 단순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계를 항상 볼 수 있다는 거를 애플워치의 가장 좋은 장점으로 하는데 그건 사실 일반 손목 시계의 기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날씨를 항상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언제부턴가 이 날씨를 항상 확인하곤 하는데요. 네. 그 날씨 앱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폰을 굳이 꺼내지 않고도 그러게요. 그건 참 편리겠어요. 시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편리하면서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메시징 앱들도 좀 다양하게 출시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 뭐 앞에 말씀드린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또는 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 또는 외국의 유명 메시징 앱들, 채팅 앱들은 대부분 시계에서 그러니까 애플워치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건강 기능, 뭐 맥박을 체크한다던가 운동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예, 저도 심장 박동을 체크해 준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는 아직 사용해 보진 않아서 근데 손목에 차고 있으니까 맥박을 체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 또는 아이폰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운동량이라든가 이동 거리, 칼로리 이런 거를 계산해 주는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참 메모하기 어려운데 애플워치를 통해서 메모 기능도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 굉장히 훌륭한 어떤 제품 또는 뭐 일상의 소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네. 이제 자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떠올랐다가 이렇게 찾다 보면 잊어버릴 때 있어요. 맞아요. 폰 찾는데 이제 정신을 팔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아까 참 멋있는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폰은 찾고 아이디어는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손목에 차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메모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제일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좀 됩니다. 갑자기 메모하고 싶을 때 메모를 켜서 이렇게 탁탁 친다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자, 이외에도 아직 일견을 안 해보셨으니까 네네. 일견을 안 하셨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좀 예상하기 섣부르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이 워치를 통해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IT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게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앱에서 제공을 해야지 사용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접근성이 꽤 좋았던 앱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접근성이 좀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봐서 새로운 제품 이런 게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접근성을 갖고 있을까
또 이걸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장애인 사용자는 잊어버린 게 아닐까. 뭐 그런 사실 걱정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에서 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일견을 하던가 아니면 구입을 해서 알겠습니다. 사용해보고 또 네. 사용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뜨겁습니다. 반응이. 시각장애계에서는 굉장히 뜨거운데 이 애플워치 어떻게 써야 될까? 네. 저희 방송에서 한반 양론이 맞아요. 조금 있는 것도 갈리는 있고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일단은 나와봐야 또 써보는 네. 사람들이 여럿 있어야 좀 알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장애계에서 또 얘기할 거리가 좀 생겨서 예. 또 저희 방송에서도 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도 그렇게 듭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수아 이모티콘 소식 그리고 곧 출시 예정인 애플워치 국내 출시죠? 애플워치 소식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 정보 톡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건강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 손을 잡아요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건강 정보 톡톡 시작해 볼까요? 네, 참 여름입니다. 여름이라서 그런지 건강을 유의해야 된다는 경각심이 네.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기온이 높아지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질병인 식중독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네, 식중독.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은 여름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여름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게 식중독, 장염 뭐 이런 거 걸린 그 경험이 있는데 네. 고등학교 때 중국 베이징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다녀와서 멀쩡히 잘 갔다 왔는데 그 배를 타고 갔다 왔거든요. 돌아오는 배 안에서 갑자기 애들이 하나둘씩 화장실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런데 말이에요. 비장한 대박이 뭐죠? 갑자기 화장실을 가기 시작하더니 화장실에 막 휴지가 수북이 쌓여있고 이게 점심시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저도 집에 오니까 갑자기 막 좀 속이 점점 이상해진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안 좋아지더니 결국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왔거든요. 인생 처음으로 링거를 맞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뭘까 싶어서 일단 학교는 갔는데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걸려가지고 식중독 걸려가지고 베이징에서 뭘 잘못 먹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리? 오리? 모르겠어. 뭘 잘못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보건소 직원이 나와가지고 단체로 검사를 하고 그랬어요. 가건물도 채취하고 그랬겠죠. 네네.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저희 이과반이랑 문과반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는. 근데 문과반만 이렇게 다 걸렸다는 거. 대체 문과반이 뭘 먹었길래 이과반은 멀쩡한데 문과반만 난리가 났는지. 네, 그래요. 네, 그런 재미있는 식중독 경험이 문과반의 있었습니다. 식중독은 휴지와 비데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래도 뭐 예방도 중요하니까요. 네. 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예방법을 알려드리는 오늘 거니까. 예방법 알려드릴 거죠? 네. 네. 저는 식중독에 걸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먹을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식중독 균까지도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닌가. 어마무시한 소화력.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소화력. 제 소화력은 식중독 균도. 네, 그래서 오늘 뭐 건강 정보는 순철 씨에게는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예방을 해야죠. 네, 예방을 해야 예방하고 되니까. 식중독균을 얼마나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네. 거 알아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네, 우선 예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상한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락을 싸서 외출하거나 음식을 외부로 가져갈 때는요. 식중독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락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요. 또 이 굉장히 실온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에어컨 쪽에 도시락을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낮에는 조금 덥긴 한데 네.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편이잖아요. 네, 요즘 그렇죠. 음식이 더 쉽게 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일교차가 큰 요즘이 여름보다 식중독균이 더 번식하기 쉬운 시기라고 합니다. 아,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지난 3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요. 한여름보다 지금 이맘때가 식중독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외출을 할 때 음식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어컨 쪽에. 그런데 음식물 온도가 높은 자동차 내부에는 음식물을 넣어두는 거는 좀 위험해요. 아무리 네. 에어컨 앞이라고 해도 네, 그렇군요. 자동차는 이렇게 2시간만 음식을 넣어두어도 식중독균이 오. 쉽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조리한 음식은 2시간 안에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보관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거나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죠. 얼음팩을 이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네. 거기에 음식을 넣는 것도 굉장히 네, 좋은 그렇죠. 방법이에요. 뭐 자동차로 음식을 이동할 경우에는 네. 가지고 이동할 경우는 아이스박스에 그래요. 같은 거 넣어서 넣어두는 게- 트렁크에 네. 하면 밀폐도 되고 네. 좋겠죠? 네. 그리고 지금부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뭐요?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입니다. 네. 저 3대 요령 중에 첫 번째는 예상 가능합니다. 뭐죠? 누구나 다 손 예상 가능한. 손 씻기. 네. 바로 그겁니다. 3대 요령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네. 손 씻기. 음. 식중독은 손 씻기만 잘해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 또 손 씻기 제대로 안 하면 혼나요. 혼나고 너 어떻게 하냐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손 세정제 그리고 손 소독기 곳곳에서 이용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요리하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되고요. 밥 먹기 전에도 손을 씻기만 해도 식중독은 쉽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두 번째 예방법은요? 두 번째는 어패류나 육류는 반드시 익혀 먹는 거예요. 그 참 날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날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균이 많이 번식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네. 어패류나 육류는 보관할 때는 4도씨 이하에서 가열은 60도씨 이상으로 해야 식중독균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방법 알아봐야죠. 네, 마지막 예방법은 물 끓여 마시기입니다.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물은 끓여 먹는 게 좋습니다. 100도씨까지 팔팔. 네.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그래요.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손 씻기, 그리고 익혀 먹기, 끓여 먹기입니다, 여러분. 네, 잘 음식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게 잘 관리하기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식중독 예방 쉽죠?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은 제가 잘 씻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럼 그래요. 끓여 먹기와 익혀 먹기만 잘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건강정보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6월 9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